어느 날 새벽 휴대폰을 켜고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합니다. 은퇴.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이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불안 때문에 검색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지인과 통화를 하다 보면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이미 은퇴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집은 작아졌고 소비는 줄었고 하루의 리듬은 단순해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취미가 일상이 되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일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끝내야 할 숙제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말투입니다. 반면 우리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고도 여전히 바쁩니다. 일은 줄어들지 않았고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대화는 늘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제야 우리는 검색창을 엽니다. 은퇴 후 생활, 노후 준비, 퇴직 후 할 일. 마치 시험 전날 교과서를 처음 펼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10수년을 근무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성실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는 늘 안정적이었고 가족에게는 가장으로서 부족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참고 일해야 한다고. 은퇴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퇴직 통보를 받은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몸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고. 그 질문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은퇴자 일자리, 노후 생활비, 국민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검색을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답은 없고 비교만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은퇴 후 삶을 설계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맞이해보니 시작조차 못한 상태였다고. 일만 해왔지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하게 보였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아내는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부부만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친척을 만나고 돌아온 날 아내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친척 부부는 이미 은퇴 후 생활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생활비가 줄어드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아무 준비도 안 한 것 같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은퇴는 늘 먼 이야기였고 그 먼 이야기는 어느새 바로 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은 말로 꺼내지지 않을수록 커졌습니다. 아내는 혼자 노후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고 남편은 괜히 몸이 아프다고 말하며 병원에 들렀습니다. 은퇴는 두 사람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한인들은 이미 끝냈다는 말이 유독 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더 잘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를 일찍 시작했고 은퇴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퇴직과 같은 말로 착각해왔습니다. 회사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고 하루의 시간을 다시 배치하는 일이며 나라는 사람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일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일이 사라지면 남는 것이 없을까봐 은퇴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늦은 시점에 가장 불안한 상태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은퇴를 검색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뤄온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혹시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은퇴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 한인들이 이미 끝낸 것은 은퇴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검색을 시작하지만 검색을 시작한 사람만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는 갑자기 시작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하나의 사건처럼 생각한다. 퇴직서를 제출하는 날,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는 순간, 마지막 회식을 마친 저녁 같은 장면으로 은퇴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실의 은퇴는 그렇게 선명한 경계선을 갖지 않는다. 은퇴는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고 서서히 삶의 중심을 옮겨가는 긴 이동에 가깝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 이동이 너무 늦게 시작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서야 처음으로 노후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준비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은퇴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한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부유해서도 제도가 완벽해서도 아니다. 차이는 은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은퇴를 끝이 아닌 다음 단계로 받아들이며 일에서 물러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삶의 구조를 재편한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를 상정하고 소비를 조정하고 집의 크기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단순화하며 하루를 채우는 활동을 미리 만들어둔다. 은퇴 이후의 삶이 낯설지 않도록 연습하는 시간들을 이미 거쳐온 셈이다. 반면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에게 은퇴는 오랫동안 회피의 대상이었다. 일은 생계였고 정체성이었으며 사회적 위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일에서 내려오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안으로 이어졌다. 그 불안을 애써 외면한 채 우리는 현재의 바쁨에 자신을 묻어두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회사는 영원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결국 은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했고 그때서야 우리는 급하게 정보를 찾고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뒤늦은 답을 구하게 된다. 은퇴 이후의 가장 큰 혼란은 돈보다 역할의 상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간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비어있는 시간과 설명하기 어려운 무력감이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 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자산의 크기를 계산하는 일에 앞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돈은 그 질문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은 관계의 재구성이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관계의 중심이기도 했다. 은퇴와 함께 그 관계가 일시에 사라지면 생각보다 큰 공허가 찾아온다.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친밀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각자의 리듬과 역할을 다시 합의하지 않으면 갈등은 쉽게 쌓인다.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변화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 준비가 늦어지는 구조적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 빠르게 변하는 제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문화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앞당겨 설계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이유로 모든 준비를 미루는 순간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다. 준비란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일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선택은 늦게 시작할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부담은 커진다. 반대로 작은 고민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조정할 시간은 충분해진다. 은퇴를 검색하는 행위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인의 성공 사례는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에 얼마나 앞서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향을 설정했느냐는 점이다. 은퇴는 경쟁이 아니라 조율의 문제다. 이제 은퇴는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일의 형태가 바뀌면서 은퇴 이후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인생 후반부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이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것이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이미 늦은 것은 아닐지, 지금까지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퇴 준비에는 정답의 시점이 없다. 다만 시작의 시점만이 있을 뿐이다. 미국 한인들이 이미 끝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질문을 일찍 던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서야 은퇴를 검색하기 시작했지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은퇴는 피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현재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미뤄두었던 삶의 질문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시기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게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은퇴를 검색하는 당신은 이미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